안녕하십니까. 오늘 폴리뉴스는 오후 7시 반에 발표된 이 방송 3사와 JTBC 출구조사 발표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먼저 방송 3사에서 KBS, MBC, SBS가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 오늘 출구조사를 갖다가 10만 명 정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 지난 대선 때 최종 결과 0.73%에 버금가는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죠. 방송 3사 이 출구조사 발표가요. 그래서 상당히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17개 강력자치단체에서 10군데 우세, 민주당이 4군데 우세, 그리고 경합지역이 3군데로 발표됐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예측한 것하고 비슷하죠? 네, 충남만 제외하고, 예. 충남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우세한 걸로 나왔는데, 최근 여론조사까지는 굉장히 경합이었던 그런 지역인데, 충남만 국힘 우세로 전환하는. JTBC 출구조사에는 충남이 경합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네, 경합이 거기서는 4군데였죠. 예. 예. 근데 뭐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역시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초점은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경기도는 이 방송 3사 조사에 의하면은 49.4 김은혜 후보, 김동연 후보 48.8, 0.6% 차이로 예. 대선보다도 더 작은 표인데, 이 JTBC 조사에서는 이 김은혜 후보가 49.6, 김동연 후보가 48.5로 1.1% 차이입니다. 예. 이거는 이 정도면 까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개표가 끝나야지 이제 사실상 알 수 있는 거죠. 지난 2018년도 그 경우에도 이렇게 개표를 마지막까지 하면서까지 이제 결판난 것이었으니까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주목을 받았던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었죠. 예. 그래서 낙성을 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4.1, 윤영선 후보가 45.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우세로 나왔고요.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64%고 김병관 민주당 후보가 36%. 이게 계양을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네, 역시 대선 후보급. 그러니까 이제 기본 인지도와 그 정치적 중량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보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윤 대통령 지지도라든지, 그리고 정당 지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힘과 윤 대통령, 다시 말해 정부 여당의 약간 좀 우세한 쪽으로 조사가 지금 민심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선 때하고 달리 대선 때는 10대 7이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경합 지역도 사실 들여다보면은 근소하게나마 어쨌든 국힘 우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뭐 12대 5나 13대 4 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지금 있습니다. 예, 예. 까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민심 흐름은 불과 출범 이후로는 한 달 남짓 안 되는 기간이고 이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예상됐던 결과. 예. 실제 이렇게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일반 이제 야권 지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선된 무렵 요때 이제 굉장히 견제 심리가 강했고, 특히 신구 권력 갈등 이것이 이제 4월 내내 이게 막 부각되면서, 특히 이게 용산 정무실이잖아요. 이거 부각되면서 견제 심리가 과다하게 이제 나타나고 하나의 허상이었는데, 이것을 지방선거로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이제 했던 부분들은 아마 생각할 때 민심적으로 잘못 읽은 것 아닌가. 실제 이제 DJ도 그거 거의 박빙의 승부로 이회창
이게 꼭 그 다음 선거에서는 또 승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흐름 자체, 그러니까 허니문 정권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정권에 안정되게 운영되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민심 욕구 그 자체가 이렇게 늦게 발현됐을 따름이지 그 흐름 자체 속에 있었다. 근데 4월 달에는 윤 당선인이었죠. 당시에 예. 당선인이 대선 지지율보다 낮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신문 권력 갈등으로 계속 부딪히니까 이것이 이제 현재 구 여권 지지층을 굉장히 자극한 측면이 강했죠. 근데 그것이 여론조사 표집에 이제 잡히면서 이렇게 이게 지방선거도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층에서도 새로운 국가 안정이라는 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 부분들은 아예 이제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정부가 그래도 일을 하게끔 초기에는 일을 하게끔 밀어준다 이런 심리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거의 이제 잡히지 않는 상황이 4월달에 진행된 거죠. 그 속에서 이제 민주당은 상당히 이렇게 목표를 굉장히 높게 설정한 오류를 범했던 걸로 봅니다. 줄기차게 뭐 저희들도 그 이야기했었는데 대통령 취임 후에 1년 이내 선거에서는 어쨌든 그 대선 민심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떠한 것으로서 참 진짜 이 되돌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 0.73%의 박빙 후보의 후보가 곧이어서 출전을 하고 그 지방선거를 대선 2라운드로 만든 게 어떤 면에서는 좀 충격파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예측들 많이 했잖아요.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추구조사대로 결과가 나올 경우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정면 돌파를 이야기했죠. 그 당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그 어떤 결과도 감수하겠다고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나섰던 후보인데 지금 출구조사대로 하면은 경기도는 지금 까봐야 되는 거니까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인천시장은 상당히 좀 이 양조사, 출구조사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2018년 지금 출구조사에서는 지금 이 기초단체장은 발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조사를 안 한 모양인데 아마 개표 결과에 따라서 나올 건데 이 지난번에는 워낙 압도적이었거든요. 예, 민주당이. 그런데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24개를 그 민주당 후보가 구청장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민주당은 뭐 서너 곳밖에 그 안 하고 거의 다 국민의힘이 우세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좀 크리라고 보거든요. 네. 실제 이렇게 수도권 같은 케이스는 이제 민주당 구청장이라든가 단체장이 3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근 12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의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상당한 각오를 했어야 되는 선거다. 이렇게 보이는 선거인데도 사실상 거의 뭐 지방 정치 신진 세력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쇄신하는 게 전혀 없이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한 말에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12년 동안 장악했던 그 세력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쇄신이라는 부분들은 지방 권력에서 이렇게 지방 정치에서 쇄신이 출발돼야지 이제 가는데 이 부분들은 상당히 실패했다. 아예 이것도 없이 이제 기존에 다들 장악하고 있으니 이대로 한번 밀어보자 했던 것이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서는 큰 부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 말은 뭐 다들 옳다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어쨌든 뒷북치는 격이다. 그 비대위가 결국은 그 공천에서 최종 결정권을 그렇죠. 행사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 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그것은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자체가 이 대선 패배 이후에 비대위를 갖다가 구성에 있어서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났다. 그 한계를 안고 비대위가 구성됐던 거고, 그래서 그 비대위가 이 지방선거를 갖다가 책임지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 변화와 쇄신이 없는 상태에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쇄신을 하려면 2년 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총선 직후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미 늦었고
대선 직후에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이번에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뭐 실제 이번에 이제 쇄신을 한다고 했을 때 더 이제 혼란에 빠졌을 수 있거든요. 그럼 쇄신 당하는 대상자들의 반발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이 이제 이런 패배가 쇄신의 기회가 되는 건 또 사실입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내일 이번 지방선거의 평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 쇄신이 총선 직후에 벌어지셔야 되는데 못했고 그리고 대선이 흘러가고 지방선거가 지금 흘러가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거 아니냐. 바로 그래서 또 8월 전당대회가 있어. 예,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마지막 기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제 이 그대로 그냥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최소한 다음 대선까지 4, 5년 걸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쇄신이라고 하면 이렇게 깨진 연대를 다시 구축하는 것인데 2030 세대가 연대가 깨져버린 상태인데 이걸 다시 이제 복원하는 쇄신이라는 것이 1, 2년 만에 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민주당 지도부가 막판에 목표를 한껏 낮췄죠.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 한 곳만 이겨도 섭니다. 이러고 그 김민석 의원이 지금 총괄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이 호남과 제주 네 곳 플러스해서 한 곳만 이기도 선방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한층 낮췄어요. 기본적으로 대선 때 10대 7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더 낮춘 상태에서 이래 됐는데 지금 이 출구조사 그리고 곧 이어지는 어떤 기초단체장 그 결과는 상당히 좀 공포스럽게 했어요. 민주당으로는. 민주당이 이렇게 허리문, 정권 출범에서 허리문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만만하게 봤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또 윤석열 대통령 만만하게 보고서 진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하고 청와대 개방을 했을 때 이것이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어떤 반대 여론자들을 상당히 이제 상쇄시키는 정치력이 있었고 두 번째는 5.18 메시지에서 영국 처칠 애틀리 이건 사실 대연정이거든요. 굉장히 실제 나중에 실천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민적인 메시지로서는 굉장히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21일 날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더 이상 북한에 더 이상 유화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 좀 길도 들이고 교육도 좀 시키겠다. 뭐 이런 태도로 이 국민적 정상화 굉장히 맞는 부분들이거든요.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막 첩첩이 이제 밀려오면서 그게 5월 중순부터 이게 급격히 여론조사 지형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민주당이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5월 중순 이후에 잡힌 여론, 윤 대통령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잡힌 여론이 이제 반영되면서 이제 그렇게 변하거든요. 그만큼 민주당은 국정 주도 세력이 국정을 주도했을 때 가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이하게 봤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지금 이제 올라가는 흐름에 있는 거하고 정당 지지도에서 국힘이 민주당보다 10% 이상 이렇게 앞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이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야당 폭을 타고났다 이런 말도 있지만 금방 이야기한 대로 그 윤석열 리더십에 대해서 민주당이 혹은 진보가 제대로 좀 읽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영선이고 뭐 이렇게 검사 생활 26년 했다고 해서 이 정치의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학습 효과가 크고 그리고 이번에 여성 장관 임명하고 그럴 때도 국회의장단 마지막 이렇게 오찬입니까? 하면서 김상희 부의장이 이야기한 부분들을 바로 자기가 이렇게 수용하겠다. 한국 그렇게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보면은 그런 플렉시블, 이런 유연성이 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누구나 처음 대통령 출범 때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 기대 막았던 부분들이 좀 녹는 거죠. 이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와대 개방 효과도 크다고 봐요. 우리가 MB가 그 청계천 이렇게 효과가 컸잖아요. 그걸 한번 다녀간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좀 바뀌는 이런데 청와대는 뭐 굉장하더라고. 지금은 이제 예약이 뭐 몇 개월이 밀리고 이렇다는데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 이 윤석열 리더십도 그냥 검찰공화국 뭐 이렇게만 봐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하여간 투표율이 다들 지난 18년에 그 60% 정도. 예. 이게 대선의 그 76%입니까? 예. 대선 투표율은 못 되지만 한 60% 정도는 상회하지 않겠나. 이래 봤는데 지금 잠정이 50.9% 이렇게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10%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지난 지방선거가 60점 이제 60.2%였는데 그것이 조금 비정상입니다. 원래 지방선거는 이렇게 대통령을 뽑는다는 게 아니라 지방 권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진영 간 승부가 그 지역에서는 크지 않습니다. 이미 뭐 호남이라든가 영남권 이런 쪽은 자기 진영에서 이렇게 어차피 큰 승부가 아닙니다. 이게 이미 승부는 기울어진 상황이고 수도권이 크지만은 대선과 총선처럼 진영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대립이 현장 투표에서는 크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크지 않을 거라 예전부터 50% 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예전부터 있었던 현상입니다. 특히 대구에서 투표율 90%가 된다 해가지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호남에서 투표율 90%가 된다고 해가지고 의미 있는 거 대선에는 의미 있는데 지방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갈 사람만 가는 그런 것이 이제 지방선의 특징이기 때문에 50% 정도 수준이 아마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송 3사 조사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 국힘이 10군데, 민주당이 4군데, 강력자치단체가 경합이 3군데인데 이 세 군데 경기, 대전, 세종의 경합 정도가 경기는 0.6, 대전은 0.8, 세종은 1.2%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여론조사에서는 이거는 뭐 그냥 이 딱 붙었다 이야기하는 그 수치인 거죠. 이 JTBC에서는 충남을 더해가지고 충남이 그 3.6% 이게 방송 3사에서는 그 충남 부분들이 이 한 8.3%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충남이 마지막에 좀 이렇게 이 국힘으로 좀 이렇게 쏠리는 이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어쨌든 이게는 끝까지 가봐야 이 세 군데가 다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고 국힘이 이길 수도 있고 뭐 그런 지역인데 이 어떻게 보면은 세종 같은 경우는 선거에서 한 번도 민주당이 진 적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이게 그 지역인데 여기에서는 뭐 완연하게 지금 1.2% 차이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당 관계자들은 밤을 꼬박 새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결과는 그 전에 이렇게 쭉 나왔던 흐름과는 거의 비슷한데 이 경합 지역의 박빙이 계속 박빙으로 간 거잖아요 이게.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이 부분들은 이제 양쪽 진영의 결집력이 막판까지도 이렇게 팽팽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데 결국은 이렇게 그만큼 충청권 쪽은 이렇게 굉장히 아직도 캐스팅 보트 식으로 혼전 상황인 것이고 경기도 케이스는 양쪽 진영이 다 이렇게 이제 팽팽하게 이제 맞서는 형국이 대선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결국은 최근에 이렇게 흐름, 여론조사의 흐름이라든가 봤을 때 윤 정부한테 윤석열이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이렇게 흐름이 좀 더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막판에 어느 누가 이제 좀 더 동원했느냐 막판 동원력에서는 아마 여권 지지층 동원력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그 경기도에서 그 승리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새로운 어떤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당권 도전론이 뭐 파다하잖아요, 이게. 네. 예, 그랬을 때 자기가 뭐 나온 인천 지역 시장은 어쩔 수 없더라도 경기가 사실 자기 정치적 기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지사에서 물론 이렇게 박병호 농을 여전히 그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힘을 보여준 거죠. 이게 보여준 건데 경기지사를 이기게 되면은 상당한 이 동력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아마 밤을 꼬박 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그 국힘이 예를 들면 국회 권력에 여전히 민주당이 있는 상태에서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번 지방선거에 국정 안정론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에게 그 힘을 달라 뭐 이런 그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의 어떤 관철 여부도 상당히 경기 지역의 승패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 보여집니다. 예, 그 막판까지 아까 경합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예. 지금도 얘기를 하면서도 이기는 선거는 진짜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 애초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경기 지역 한 곳에 올인을 한쪽으로 목표를 가지고 갔다면은 이렇게 조금 이제 지금 같은 보다 조금 나을 수 있는데 목표 자체가 충청권부터 해가지고 7곳 이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들떠면서 이렇게 모든 밸런스들이 이제 무너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경기에서는 그만큼 인구 분포라든가 유권자 구성에서 이렇게 경기도가 이재명 후보가 5% 이상 이긴답니다. 근데 충분히 이제 그 여세를 보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다버지로 세를 확장시킨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실제로서는 이렇게 국정 안정론 민심이 이렇게 막판에 거세게 이렇게 밀어줄 부분들은 이렇게 민주당에서 상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지나간 이야기지만 당시에 그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체의 전략과 이렇게 그 이 진용을 짤 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김동연 후보 본인이 자기는 경기지사 나가겠다. 이게 경기도는 자기가 이런저런 연구가 있지만 서울은 없다. 뭐 이러면서 이 서울은 이제 그 대선에 지쳤으니까 이게 그런데 그때 당에서 좀 강력하게 예를 들면은 김동연 후보를 서울로 나가서 새로운 어떤 인물로 좀 경쟁력을 갖다가 보여주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이재명 이 후보가 대선 후보가 올인하면서 어떤 당에서 어쨌든 그게 이 후보들 중에서 이렇게 이 또 자기 대선 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정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팀으로서 이렇게 선거를 붙었다면은 이 경기도의 양상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도 선거가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 그 이후에도 중요한 고리였다면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많았어요.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 송영길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 인천 계양을 이렇게 뭐 잡히면서 그건 끝난 거죠. 그러면서 막판에 계양을에 묶이면서 실제로 경기도 지원 유세가 상당히 어려워졌던 거죠. 그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도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의 후보였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 그 당시 그런 말이 나온 것은 민주당이 이 정도에서 잘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을 때 하는 얘기였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김동연 후보를 최선 후보로 이제 경기도에서 내세운 거, 송영길 후보를 내세운 것은 그야말로 이제 서울시에 있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현재 서울시를 장악하고 있는 지방 권력 그 자체가 요구한 부분이 강합니다. 특히 이제 호남이라는 중심성이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이분들은 이제 시장 선거는 사실상 보다는 그 밑에 단위 선거에서 어쨌든 지켜내고자 하는 선거로 넘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한 후보를 선정할 때 시장 후보를 선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 것은 오히려 구청장, 시의회, 부회 이쪽 같이 뛰는 이 멤버들의 어떤 의사들이 더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 것이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반대했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 반대를 했고 지금 방송사무소 예측조사에 따르면은 한 18.5% 정도인데 이거는 지난 보궐선거 때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시장 간의 어떤 표차하고 좀 이 득표율 차이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어쨌든 송영길 후보는 가감한 도전을 했던 거죠. 그죠? 인천시장을 지내고 헌신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가감한 도전을 한 건데 이 가감한 그 도전과 노력에 비해서 좀 아직까지 표는 까봐야 되지만 이게 좀 기대하는 수준으로 좀 안 갔지 않느냐. 민주당이 원하는 서울 지방선거 서울에서의 승리는 시의회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이제 송영길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보고 내진 않았고 구청장 선거 선전 시의회에서 다수 당 확보 요것이 목표라고 저는 이제 송영길 후보를 냈을 때 그때 이게 목표로 이제 수정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하여튼 그건 저는 못 들어봤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뭐 개표 끝나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전 여론조사로 본다면은 구청장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죠. 근데 구청장이 어려우면 밑에 지방의원들도 다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이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압승을 한 민주당이 대선에서 그렇게 무너진 데는 0.73% 차이지만 어쨌든 그 지방 권력과 이 국회 권력을 치자면은 그 조직으로는 엄청나잖아요.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된 부분들은 역시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에 대한 어떤 좀 새로운 기대에 못 미쳤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국힘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다든지 또 전혀 이렇게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민주당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이 개표 결과와 상관없이 과제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출구조사 발표된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기존의 여론조사 흐름하고는 비슷한데 이 경합지역으로 이야기한 경기, 대전, 세종, JTBC로 보면 충남까지 이것은 끝까지 개표 결과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 중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향방은 정말 끝까지 가봐야 하는 정도 아닌가 싶고요. 그 향방에 따라서 상당히 민주당도 이렇게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흐름 속에서 좀 더 나간 이 국민의힘과 그리고 그 부분을 방어에 나선 민주당이 이 마지막 개표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만 이긴다면은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나름대로 동력을 얻고 가지 않을까 이 점이 오늘 포함해서 그렇게 예측됩니다. 그래서 평가와 전망은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